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세션 3 기업 피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의 박유경입니다. 네, 올해 피칭은 처음으로 메타버스로 이제 진행하게 돼서 더 기대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피칭에 신청해 주신 기업들, 그리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리허설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피칭은 새로 참여하신 기업 위주로, 그리고 혹은 기업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의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피칭을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저희 한국능률협회 이한성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는데요. 한국능률협회는 ESG 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서 그냥 기업 소개보다는 ESG 소개까지 하시느라고 한 20분 정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한성 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처음에 시작이 좀 미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났었던 노원구 월계동에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 50분이 은행 폐점되는 것에 대해서 집단으로 항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쫓아가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신 부분인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견디고 있습니다만 10년, 20년 뒤에는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 친화 산업인 만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ESG를 논하기 이전에 고령 친화 산업 자체가 ESG 경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 자체가 사실은 주된 계층이 아니잖아요.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주된 일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것은 ESG 경영의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한성 이사고요. KMA에서 ESG 경영 전반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일은 ESG 교육,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리고 ESG, CSR 컨설팅, 그리고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을 맺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공유드리면은 혹시 집에서 남는 옷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요새 보니까 이제 당근마켓도 많이 활용하고요. 가까운 분들한테 기부도 좀 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류 수거함에 넣는 옷들이 대부분이 폐기되는 경우보다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로당 250원 정도의 수거를 해서 제3국에 그렇게 판매가 되는데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의 모습이에요. 엄청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의류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인구는 끼케 한 4천만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4천만 정도 되는데 1억 벌이 전 세계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들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옷 위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소들이 다니면서 옷을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들을 이렇게 먹게 되는 소들을 저희가 먹게 되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바닷가로 흘러가서 저희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만 먹는 게 아닙니다. 코끼리들도 먹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코끼리들이 이 옷들을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ESG도 이런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기업의 위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발생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면은 ESG 경영은 비재무적 성과를 나타낸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ESG 용어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머리끝을 딴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개인,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 모두의 문제라는 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된다면은 이외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ESG는 투자자들로부터 발생됐지만 가장 큰 부분 관련해서 보면은 결국 환경입니다. 환경 이슈가 좀 많이 발생됐다 보니까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폐기물 제로, 식품 폐기물 관리부터 해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식품업체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만 가장 식품업계에서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원재료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도입을 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용기라든지 플라스틱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지.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지속 가능들을 저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능일랩에서 보고 있는 그 ESG는 사실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창구로서 말씀들도 많이 하지만 우선은 기업이 숨어있는 리스크를 찾아내고 기업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ESG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고령 친화 산업 관련해서 잠깐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고령 산업 관련해서 ESG는 어떤 부분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SDG라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 발전은 ESG보다 한 단계 넘은 전 지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SDG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은 표로 슬로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Live No One Behind.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가겠다. 어떤 국가든 간에 어떤 대상이든 간에. 저희가 생각에는 그 고령자, 나이 드신 분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분들이 사업의 기회로서 새로운 걸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ESG가 고령자들한테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우선은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꾸준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입소스라는 서베이 기관에서 전 세계 28개국 대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사회적 이슈가 뭐냐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불평등, 두 번째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고령자들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앞으로 이제 환경 이슈 관련한 많은 일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령자 교육들 등이 있었는데 저는 환경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변화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의류가 전 세계 인구가 79억인데 연간 1,000억 벌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소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시민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아직 ESG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지가 않은데 저는 충분히 전문성 있는 나이 드신 60이 넘었든 또는 70이 넘었든 그런 분들이 또 교사로서 컨설턴트로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장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그런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놓지 말고 끊임없이 조금은 환경이나 ESG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불평등 부분인데 저희가 1인 가구 중에서 33%가 60세 이상의 1인 독거 가구가 33%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대로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앞으로 향후 기업들이 기존의 CSR 활동을 ESG적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세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충분히 펼치고 또 그분들한테 또 뭔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력협회는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를 해서 기존의 교육이라든지 리포터 같은 공식 사업 말고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업을 원하거나 같이 네트워킹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어떤 확대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KB 골든 라이프 케어의 전영산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골든 라이프 케어 전영삼 대표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 지주 계열사 13개 중에서 KB손해보험의 자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하단에 보시다시피 자회사 중에서 저희들 오른쪽에 있는 KB헬스케어가 어떤 눈에 띌 겁니다. 이건 이 회사는 저희가 올해 11월에 자본금 400억 규모로 플랫폼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도 연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KB골든 라이프케어 연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KB골든 라이프케어가 설립이 됐고 18년 강동 케어센터 개소에 이어서 2019년도에 위르빌리지 병설 케어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서초 빌리지가 개소를 했고 현재 은평사업장의 토지 매입 및 설계 단계에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공 중에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이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은평빌리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인복지시설로는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해서 강동 케어센터 그리고 위례케어센터가 이제 위례빌리지의 병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보게 되면 제일 우측에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 현재 미사 신도시의 자산운용사와 파트너로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골든라이프케어 사업장 현안을 보시게 되면 위례빌리지는 현재 125명 규모의 토지 620여 평의 지상 5층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병설로 운영되고 있는 위례케어센터는 어르신이 한 21분 지금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빌리지는 지금 현재 80명 규모고 여기는 이제 위례빌리지는 5층이었는데 여기 이제 3층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강동 케어센터는 현재 어르신 49분이 와 계십니다. 참고로 은평빌리지는 2023년 준공 예정인데 700평 규모의 교육장 시설을 포함한 7층 규모, 그래서 155에서 160명 규모의 어르신을 모실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들 뭐 요양원, 빌리지가 그렇듯이 이제 인간 중심이고 휴먼 케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친밀한 관계 형성하고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인실, 2인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의 수면 시간이나 식사 시간이나 식사량 등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인파워먼트라고 해서 뭐 다들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선저치 후보고 형태로 현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솔선수범하는 형태의 리더십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특징이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서초, 위례 다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은평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은 미사 신도시 역시도 수도권 중심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1, 2인 침실로 그리고 거실 중심의 유닛 단위로 14에서 12분 정도로 갖다가 케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저희들이 IoT에 기반한 여러 가지 디지털 컨셉이 여러 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빌리지 내에 에어 모니터링이 자연스럽게 되고 청정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전동 커튼. 저희들이 특히나 이제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컨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복지시설, 노인주택 관련해서는 일본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서 디지털 컨셉과 설계를 갖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간호팀, 요양팀, 재활팀, 사회복지팀 이 모든 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생활지원 서비스부터 간호, 의료, 재활 서비스 그리고 식사 프로그램 이벤트까지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보시게 되면 그림에서처럼 이제 액티브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헬스케어가 일정 부분 뒷받침을 하고요.
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쾌적한 상황에서 안락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빌리지에는 계속 확장 모델로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토탈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을 위해서 이제 계열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KB손보는 요양과 주거복지시설을 전담하는 그런 형태로 시니어 체계를 케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골든 라이프 케어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위례 빌리지 한번 영양 컨설팅 가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개별 환자한테 맞춰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서 네,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디파이를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디파이의 윤성준 대표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만드는 회사 디파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파이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성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건강 관련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입니다. 지상파나 종편 채널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도 이런 근감소증을 주요 아이템으로서 최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의료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이 근감소증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관련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이 이렇게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매우 흔하게 고령자들에게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단순히 이렇게 흔한 질병이라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이 근감소증이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들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당뇨나 관절염,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최근 잘 알려져 있고요. 보다 흥미로운 건 이 근감소증이 인지장애나 치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인데요. 이 근감소증이 심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발병률이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치매 조기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도 이 근감소증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로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근감소증 진단이 질병 코드 부여나 혹은 신유료기술 평가 등을 통해서 이제는 가능해졌고요. 바꿔 말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근감소증 진단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디파이는 이런 근감소증 진단에 있어서 신체 기능 측정 분야를 담당하고 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위해서는 근력, 근육량 그리고 신체 기능 평가가 필수적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이 신체 기능 부분을 특히나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여기는 게 일반적인 요새 강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디파이는 이 신체 기능을 라이다와 같은 초정밀 센서들을 이용하여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성 있고 그리고 간편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근감소증 진단 과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신체 기능 검사 종류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커버할 수가 있고요. 또 신체 기능 현장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자들 간의 오차 그리고 긴 소요 시간 문제를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다양한 병원 그리고 기관들에서 저희 신체 기능 평가 솔루션 안단테핏을 도입하여서 현재 임상과 연구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근감소증 진단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혹은 병원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이후 네트워킹 세션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 디파이의 치료와 예방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근감소증은 사실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영양 중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뜻이고요. 바꿔 말하면 지역사회, 즉 민간 영역에서 이 근감소증에 관련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디파이는 이 근감소증, 더 나아가서는 고령자의 포괄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노쇠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노쇠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쇠도 이 근감소증이랑 마찬가지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이 안단테핏에 기반하여서 고령자 개개인들의 신체 노쇠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운동과 영양, 더 나아가서는 우울, 양료, 그리고 돌봄 자원까지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매칭시켜주는, 최적화된 방식으로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쇠 예방 그리고 관리의 효과는 평창군과 같은 훌륭한 시범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적절한 노쇠 예방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된 어르신들에게는 장기적인 신체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는 결국 요양시설 입소율을 크게 낮추는 등과 같은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와 돌봄 자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미시적으로는 고령자 개인에게 각각의 신체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저희는 그런 방식을 서비스로서 지역사회에 이제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디파이는 현재 이 노쇠 예방 관리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또 뜻있는 파트너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복지관, 재가요양기관 혹은 보건소 혹은 관련 유관 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 운동, 우울, 영양, 양료, 돌봄과 같은 각각의 도메인들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이후 네트워킹 시간에 가볍게 토론하면서 좀 좋은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저희 디파이 회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디파이 기업이었고요. 진단 이렇게 측정하는 도구가 간편해질수록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로 출범하는 메일 헬스 앤 뉴트리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준 이사님 혹시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메일 헬스 뉴트리션 주식회사의 박석준입니다. 네, 그 메일 유업은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50년 동안 그 유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좋은 제품을 내놓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2018년도부터 셀렉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성인 영양식이라는 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저희가 몰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셀렉스라는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그 분야에 집중하고자 10월 1일자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되어서 오늘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단백질 시장이 예전에는 그 헬스 트레이너들 또는 뭐 바디빌더들의 근육을 벌크업 하는 데 주로 쓰이는 단백질로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는데 저희 셀렉스라는 브랜드가 이 사코페니아,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근감소증 관련된 그런 위험성과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저희가 단백질 시장을 감히 오픈했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시장에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식품 기업들이 다 지금 진출을 했고, 그 셀렉스라는 그 브랜드와 또 경쟁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같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셀렉스 브랜드가 단순히 단백질에 그치지 않고 더 고령 친화적인 이 미래 사업을 저희가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10월 1일자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군은 지금 현재
단백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좀 더 어린 타겟에 향한 스포츠 제품도 내놓고 있고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헬스 앤 뉴트리션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코비드 이후에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셀프 메디케이션의 확대,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점점 투자와 마케팅 자원을 훨씬 더 많이 넣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신수요를 창출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5대 유망식품 분야로서도 이제 건기식, 그리고 고령 친화식품, 이런 약간 예방 시장을 통한 의료 재원을 축소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희도 좀 더 이 사업에 집중하고자 10월 1일 따라 신규 법인을 설립했고요. 메일로부터 100% 자본이 투여된 100% 물적 분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회사명은 메일 헬스 뉴트리션이라고 지금 새로 분사하면서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평생 건강 관리라는 비전하에 메일유업이 그동안 축적해온 이 뉴트리션 베이스, 즉 그런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효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단순히 영양뿐만 아니라 운동을 겸비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접근, 그리고 또 맛의 차별화와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저희가 좀 이바지하고자 분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최근에 이 방향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첫 단계로 이제 사업 기반을 좀 확보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 한 900억 정도 매출로 요 분산 셀렉스 브랜드만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굉장히 빠른 급격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틴 제품으로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었던 영역을 건강기능식품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장건강, 이너뷰티, 또 노인들의 큰 걱정거리인 이제 인지건강, 이런 데 대한 소재를 연구하고, 또 과학적으로 이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가 이제 질병 코드로 분류되면서 아직은 치료제가 없는 그 시장을 식품의 영향으로 좀 더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이 질병의 악화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연구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료기관과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들과 이런 노인을 위한 그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과학적 근거들을 확보하는 그런 코호트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제도적으로도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개인 맞춤형,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메디컬 푸드라는 영역으로 확대되리라 전망하고 있는 이런 고령화에 따른 식품 시장, 특히나 가장 이제 정부가 신경 썼던 그런 노인성 치매나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 이런 부분들, 인지능 개선 등의 이 시니어 관련된 카테고리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소재와 서비스를 글로벌리 확대해서 또 우리나라 본연의 어떤 소재와 기술을 가지고 이 해외에서의 비즈니스에서도 한 몫을 담당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네. 저희하고 같이 좋은 연구를 같이 진행하시거나 이런 사업 기회가 보이시는 여러 파트너분들께서는 저희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여기 저희가 주야간 보호센터니 요양시설이니 또 이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또 그런 기관들도 있으니까 좋은 네트워킹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박노숙 회장님께서 나와 계실 거고요. 지역사회 현장에서 고령 친화 서비스를 아주 선도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숙 회장님. 먼저 2021년 경희대학교 고령 친화 네트워킹에 초대된 것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박노숙입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는 전국 321개 기관이 있고 직원 16,000명, 등록 회원이 한 200만 명 되어 있습니다. 노인 관련 조직으로는 25년의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의 가장 투명하고 일을 잘하는 조직으로 인정받는 노인 관련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노협과 손을 잡으면 웃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잠깐 한노협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명의 회원이 매일 한 50만 명 정도 복지관을 이용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과 기관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용 어르신들을 분류를 해보면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한 70%, 점심 한 끼만 해결하려고 오시는 노인이 한 10%, 사회 서비스 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 10%, 그리고 장기 요양 즉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한 10%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대한민국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질병 한 개 이상은 앓고 있는데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회에서 소비자로 혹은 생산자로 살아가는 당사자들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한 어르신과 신체와 중풍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그리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 모두 개별 혹은 집단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기계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세계 중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가 올해 홈복지관이라는 사업으로 공동모금의 나눔과 꿈 사업으로 스마트워치, 마인드맵 등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휴먼 서비스이자 노인복지 현장 30곳을 지원하는 공동모금회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물론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있고 우리 협회는 2년간 약 7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제가 근무하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가 2015년 개관 때부터 질병 한두 가지 즉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고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 세 가지 병력을 가진 당사자들이 스마트워치와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운동량이나 식사량 그리고 영양을 직접 체크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복지관은 개별 혹은 집단으로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그리고 운동 처방사 4인 1조가 되어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입니다. 목동실버의 사업을 19년과 2020년 연속 사업으로 했었는데 2020년 작년 2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한국노인복지관을 협회를 통해서 전국 사업이 되었습니다. 홈복지관 사업의 특징은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셀프 케어이자 복지관에서는 건강한 노인, 중풍치매 노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집단으로 참여, 확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은 노인복지관의 특징이자 한노협의 갖고 있는 전국 회원기관 321곳이 촘촘하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연결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확산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희대학교에서 이 고령 친화 사업 네트워킹의 기업과 행정부 그리고 노인복지 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 친화 서비스의 한 축이 될 스마트 케어는 필요한 그 테크놀로지가 1000만 명 시대의 노인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구어 나갈 거고 새롭게 정립하고 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진행 중인 홈복지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또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주시니 또 새로운 배움이 있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의 유주석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롯데정보통신 유주석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특히 이제 경희대 관계자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또 김명석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 소개 시간 관계상 동영상 4분 정도 시청하고요.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셨나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풍요롭게 갖고 온 이름 롯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해온 기업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리더. 우리는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제조, 물류, 유통이 서로 연결되는 스마트 생태계를 구현하여 비즈니스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설비 효율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 예측 정확도를 한층 끌어올려 재고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롯데 물류센터에 적용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설비 자동 제어, 이미지 센싱 기술 등을 통해 오분류를 최소화하고 처리 물량을 기존 대비 최대 3배 향상시킵니다. 입고부터 출고까지 단 3분 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리테일 솔루션은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언택트 쇼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는 고객의 모든 순간에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 빌딩 시스템은 FMS를 통해 최적의 운영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스마트 교통 솔루션은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도시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에 IT를 접목해 빠르고 안전한 교통 체계를 만들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또한 고객의 건강한 삶 속에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IT는 한 발 더 나아가 고객의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4개의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24시간 365일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유연한 IT 환경을 제공합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이 모든 것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를 통해 생활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기술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AI 기술은 삶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초연결, 초고속의 통신 기술을 활용한 융합 기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넘어 플랫폼과 서비스, 미래의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롯데정보통신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 니즈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리더, 베이스드 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롯데정보통신. 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디지털 라이프 시대 뉴 노멀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ESG 실천을 위해서 환경, 에너지, 복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 충전 시스템의 모빌리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중앙제를 인수하여 모빌리티 사업의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금 메타버스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또한 메타버스 전문 회사인 칼리버스를 인수하였고 이로 인해 VR 커머스, 가상 오피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사업 분야에서도 롯데그룹의 전략 사업인 실버타운 사업을 마곡 마이스의 약 810가구, 동부산 어시디아의 약 600가구 등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제안하는 등 복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복지 분야의 저희와 같은 공통의 분야에 활동하시는 업계 선후배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실버타운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그 서비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조언과 또 많은 솔루션들을 넣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축이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유니포스 엔젤 시스템 기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수지 차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니포스의 표수지 차장입니다. 우선 이런 유의미한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정부 부처 및 후원단체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당사는 2010년도에 장기 요양 기관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브랜드 네임을 엔젤 시스템으로 정하였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은 크게는 입소 시설과 이용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 입소 시설을 위한 엔젤 시스템 솔루션, 이용 시설을 위한 엔젤 데이케어 솔루션을 규모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 보급하여 국내 점유율 1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당사는 엔젤 시스템이라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 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표준화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업무의 구체적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록을 분석 자료로 제공하여 핵심을 정확히 짚어 관리자로 하여금 업무 지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자는 정확한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엔젤 시스템 솔루션을 도입한 기관들은 요양기관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그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상현실 VR 프로그램, QR을 통한 스마트 기록, 딥러닝을 마친 AI가 답변을 드리는 챗봇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당사는 점유율 1위 솔루션 기업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장기요양기관 업무의 표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시스템을 또 연동을 해주시니 아마 많은 기관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한컴피플의 유상민 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민입니다. 네, 먼저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컴피플의 유상민입니다. 많은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한컴그룹의 계열사로서 스마트 라이프 케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올해 5월에 독립법인으로 출범되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사업 영역을 뉴 시니어 사업과 플랫폼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 시니어 사업 영역으로는 재가복지 사업인 스마트 시니어 행복케어 사업과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로열 라운지 사업, 그리고 플랫폼 사업 영역인 인지훈련, 일상생활 훈련 콘텐츠인 한컴 VR과 돌봄 전문 O2O 서비스인 케어북 앱을 베타 서비스 중에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원격 진료 부분을 추가해서 재가 방문 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주요 클라이언트들과 협업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주요 성과 중 하나인 한컴 VR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컴 VR 사업으로는 크게 3가지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모병원과 EBS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며 기초 임상을 진행하면서 치매 환자가 개선된 성과를 얻은 부분과 그리고 경기도 중도 중복 장애 교육 연구회와의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한 증강현실 교수 설계를 하여 VR 콘텐츠를 수업에 적용시킨 사례, 그리고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과의 VR 콘텐츠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컴 VR은 그룹 교육을 위해 키오스크 형태로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현재 무선형 제품 출시를 위해 최종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의 난이도에 따라서 크게 VR 적응 훈련, 인지 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총 13종의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연 영상 같은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한컴 VR을 검색하시면은 13종의 콘텐츠별로 시연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에서 진행했던 EBS 다큐멘터리 디지털 치매를 부탁해라는 프로를 촬영하면서 초록이 치매 환자 경도 인지 장애, 치매 진행, 경증 초기 치매 단계에 크게 4가지 케이스의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VR 치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를 진행해 주시던 이명국 교수님도 디지털 이게 성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게 돼서 이번에 디지털 치료제에 같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프로는 아마 내년 1월 중에 EBS를 통해서 총 한 2회에 걸쳐 방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교육 연구회와 함께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한 증강현실 기반 교수 설계를 통해서 연세대 재활학교, 한사랑학교, 태백 라온학교, 성운학교 등 재활학교 내에서 VR 콘텐츠를 수업에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한컴 VR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치매 예방 훈련, 노유자의 간접 체험 훈련, 작업 재활 치료 등 통해서 VR 디지털 치료제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컴 피플은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국내외 스마트 라이프 케어 시장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제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다양한 분야에서 또 깊이 있는 연구들과 또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다음은요, 케어유 소개 있겠습니다. 신준영 대표님 자리 준비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의 신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회사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4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7년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 극복 선도 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으로 IP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2014년에 창업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이 저희가 주요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WHO의 ICF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개별성, 그리고 이제 자립성, 사회심리, 건강, 안전, 지지에 관련되는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표준 사례 관리 서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 서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분들을 비롯해서 종사자분들이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례관리 외에 어르신들은 실제로 이제 이 엠브레인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엠브레인 게임은 총 5개의 인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주 쉬운 1단계부터 정상인도 좀 하기 어려운 30단계까지 이렇게 난이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영역의 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엠브레인 게임을 통한 결과들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례 관리 서식지와 연동해서 개인별 사례 관리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그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검사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거의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그 간단한 검사지들을 모바일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엠브레인 게임과 사례관리 서식 플랫폼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그 게임이나 검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화면이 좀 어르신들한테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블릿을 가지고 나가서 현재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요하게 이제 잘 쓰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해서 이 태블릿 안에 주요 컨텐츠들 런처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점들이 늘고 있으면서 이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그 어르신들 대상의 어떤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인기관에서 미리 연습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도록 이 교육용 엠브레인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이제 가장 많이 그 상황별로 쓰이고 있는 6가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커피숍,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개발한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도 이 키오스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핵심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로봇이라든지 태블릿, 키오스크 안에 다양한 형태로 어르신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지금 이 템이라는 로봇 안에도 저희 엠브레인과 그 정신건강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복지관에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좋은 스마트 기기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택시를 부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교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 외에도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서울에 이제 50+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강사들을 양성해서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노인기관에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강사 양성 과정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디지털 문해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사용법까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노인 대상의 어떤 창업과 또 제품 서비스를 기획해서 오는 창업자들과 자연스럽게 좀 연동이 됐고요. 이런 사회적 가치를 높이면서 청년과 지자체 내에서 돌봄 쪽의 창업자들을 같이 또 육성하는 일들을 경기도 한 7개 지자체들과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노인 치매 관련된 컨텐츠 개발과 교육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교육을 현재 2파트로 나눠서 회사를 운영하고 관련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큰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화노인복지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화노인복지관의 박성욱 관장입니다. 사실 여기 초대를 받고 굉장히 좀 망설였어요. 뭐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참석하게 됐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 수요처에 대한 입장들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복지관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죄송합니다. PPT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요. 말씀으로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관은 그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건립을 하고 비영리 민간법인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은 태안군에서 건립을 하고 현재 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3월 13일에 개관하였고요. 연건평 1160평, 그리고 직원 수는 12명. 사실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직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개관 이후로 지금까지 2,535명 정도가 회원 가입을 하였고요. 평균 연령 약 72.6세 정도가 되시는데 저는 이제 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우리 태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뭐 삶의 질과 관련해서 또 노인복지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 뭐 잘 아시는 대로 노인의 인구수는 점점 많아지고 또 디지털 격차는 심해지고 노인이 앓고 있는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백화노인복지관이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의 그 미래를 또는 노후를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조금 특이하게 우리 복지관은 처음에 복지관 회원 가입을 하러 오시면 그 우울 검사하고 그다음에 행복감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35명의 우울감 데이터와 행복감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복지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층은 다 비어 있습니다. 원래 구상했던 센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센터를 오픈하지 못하고요. 새롭게 이것을 어떻게 꾸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아까 우리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박노수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홈복지관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홈복지관 사업을 통해서 그 세미나 때 김영성 교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김영성 교수님의 그 세미나 중에서 제가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노인복지관은 이 복지 영역이다 보니까 의료 영역은 건들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뭐 요양이나 이런 쪽은 또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원래 노인복지관은 예방복지로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또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최대한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는 한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효승 교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노세도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질병 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는 개념이다.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누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말씀에 사실은 눈이 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질병 한 두세 개씩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그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제약들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들었던 얘기라 앞으로 우리 복지관 4층을 그런 스마트 케어 형식의 그 센터로 좀 구축하려고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기관들을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또 뭐 한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눈이 번쩍 뜨이게 보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서비스 기기들이 개발되고 그러한 것들이
그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관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과 맞는 기업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많은 조언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그냥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 복지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복지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BR 프레임 강희재 연구소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문가적인 기업들하고 서비스 이미 이제 제공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세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BR 프레임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강희재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회사는 저희가 2018년에 설립된 뭐 소위 스타트업이긴 한데 이제 기존에 저희는 이제 제조나 유통 쪽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공급망 계획 같은 그런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을 했었고요. 뭐 2016년 정도부터 이제 의료 쪽 AI 막 시작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해서 뭐 그런 의료 안에 있는 데이터 분석 그런 과제들을 하다가 뭐 우연치 않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어떤 우울증 관련된 그런 서비스 예측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같이 진행을 하다가 뭐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해서 고도화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18년에 설립을 했고요. 뭐 주로 이제 정부 지금은 상용 서비스보다는 주로 이제 정부 지원들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실증 정도의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뭐 연구 과제들 중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과기부에서 하는 그 비대면 정서장애 우울증 관련된 플랫폼 구축 사업에 그 한양대 콘소시엄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도 요 사업인데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시중 사업에 이렇게 수주를 하게 돼서 이렇게 소개 세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AI 뭐 교육 그렇게 분석 서비스 이런 그러니까 사업 분야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지향점은 저희가 뭐 개인의 행동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멀티모달 인지를 통해서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이제 빠른 인지와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 보자라는 형태로 이제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회사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제공 사업들도 하고 있고, 뭐 커스텀 AI 모델들 같은 것들을 해주는 이제 기술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의료 쪽,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 형태로 해서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그런 바이오마커 기술들을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정서 쪽, 뭐 인지도 있지만 인지 정서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좀 추가적으로 보강하고 지속적인 형태에서의 어떤 삶에서의 그러니까 병원이나 어떤 센터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 시점들을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형태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상용화된 서비스는 아니고요. 이제 케어 서비스 쪽에는 저희가 연세 이제 간호대학과 같이 마포시립복지관에 총 한 3년 정도 올해 이제 마지막 필증을 했는데 실증 사업을 실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부산시 쪽으로 해서 이제 돌봄 의료, 뭐 국내에는 처음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의료와 접목된 그 서비스 모델 실증 사업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이게 스마트워치 그리고 사람의 어떤 얼굴 행동,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울증을 진단하는 저희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런치 준비 중이고 각각 학교와 이제 병원들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의료적인 형태의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이제 헬스케어 개념도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되는 것들에서 이제 행동하고 활동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패턴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 1차적인 인지의 목적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지속적인 형태의 콘텐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교육이나 이제 그런 것들 통하지 않고 내가 이제 뭐 그러니까 학습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실증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공유도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알겠습니다. 헥사 휴먼케어의 윤태흥 상무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상무님 나오시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그 한양대학교에서 한창수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 기술을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그 연구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에 기반을 둔 그런 제품을 상용화해서 저희가 이제 벤처 기업으로서 설립된 지는 5년이 됐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쪽은 의료 재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근력 보조,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산업용 엑소스켈레톤 쪽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는 이제 펀딩을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이는 제품 자체는 이제 의료 재활 쪽이 현재는 가장 많고 지금 국내 인증을 3가지 정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릎 CPM이라고 해서 무릎 수술 후에 ROM을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 기기입니다. 근데 저희께 좀 특이한 점은 기존의 CPM들은 보통 이제 병원에서 무릎 재활을 한 후에는 누워서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거는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로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희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활을 들어가기 전에 각도 측정이 정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각도, 무릎이 꺾이는 각도가 140도까지 나오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장 많이 ROM이 가장 폭이 큰 그런 기기로 현재 의료기기로 해서 작년에 지금 인증을 받고 올해 국내 출시를 하면서 지금 해외 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품은 이제 CPM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CAM이라고 해서 그 운동을 할 때 저항을 주게 되면은 힘을 주게 되죠. 거꾸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은 뭐 기존에 수술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노인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근력이 약한 분들이 해서 아이소키네틱, 아이소메트릭, 아이소토닉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을 한 기계에 넣어서 그 기능을 한 제품을 지금 이미 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무릎 쪽 이외에도 이제 어깨, 그다음에 그 팔꿈치, 손목 등을 그 ROM을 확보해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아까하고 똑같이 키네틱, 아이소토닉, 아이소메트릭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꼭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걸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 고관절, 허리 쪽에 차서 실제로 이제 재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계를 내년 1월 정도로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산업용 쪽으로는 지금 이제 물건을 높게 들거나 할 때 이제 허리라든지 이런 쪽에 무리가 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근력 지원 로봇을 현재 개발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일단 인증이 그 의료기기로서는 3개가 다 났고요. 그다음에 무릎 CPM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CE 인증을 받아서 지금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죄송하게도 그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여드릴 시간이 안 돼서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제품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후에 저희하고 같이 협업이라든지 또는 기술 제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연구소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헥사 휴먼케어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 고령친화 우수식품은 저희가 올해가 처음 이제 지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정을 받았던 풀몬 푸드머스와 또 현대 그린푸드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현대 그린푸드 영상으로 보시면서 소개 듣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대 그린푸드의 박진균입니다. 이번 네트워킹이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캐릭터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어떠신가요?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대에서 고령 친화 산업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현대 그린푸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고령 친화 산업에 맞게 현대 그린푸드에서 운영 중인 브랜드 그리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팅이 묻습니다. 정말 건강한 곳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식재료가 건강한 것인지. 이번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건강식이라면 소스까지 깐깐해야 하니까요. 전기 배송으로 더 신선하게. 건강식의 새로운 기준. 그리팅.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현대 그린푸드는 제조시설부터 배송 시스템까지 전부 갖춘 케어푸드 전문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리팅 카테고리 중 고령 친화 식품인 그리팅 소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리팅은 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정보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대그린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업 피칭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움직이셔서 평화의 전당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 거기서 사진 찍고 그리고 브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네트워킹 가는 길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뛰지 말고 밀지 말고 네, 천천히 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평화의 전당으로 오시면 이게 경희대학교의 상징 건물이거든요. 네, 평화의 전당으로 오셔서 그 뉴 에이징 플랫폼 로고 되어 있는 곳에 모여들면 저희가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막 오시네요. 좀 더 가까이. 혹시 길을 모르겠으면 그 학사모를 쓰고 있는 진행 요원들한테 말을 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부딪히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레드 카펫을 지나서 앞으로 쭉 오세요. 다들 뭐 패셔너블한 옷으로 잘 입으신 것 같습니다. 이름은 겹치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저 뒤에서 돌아다니시는 분 누구신지 앞으로 나오세요. 뒤로 가지 마시고 요 앞으로 메타버스 네트워킹 써 있는데 여기로 오세요. 가지 마세요. 네. 자, 다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거의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숫자 키 2자를 따당 누르시면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하트 나오니까 한번 찍읍시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와우,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댄스 타임도 한번 가져볼 건데요. Z키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Z키. 댄스가 안 됩니까? Z키를 계속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네, 조금 팔딱팔딱 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잘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냥 한번 ZZ 눌러보세요. 저희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세션 3였습니다. 현재 시간 4시 22분이니까 4시 2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물 앞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